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챕터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챕터의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경우의 수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또 많이 이제 까먹으셔가지고, 자, 이론을 꼭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예전에 여러분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개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꼭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단원이에요. 자, 단순하게 확률을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렵지 않겠지만,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 배우셨던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개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가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문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꼭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개념을 조금 한번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이론들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확률 구하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론 페이지 좀 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면 순열, 그 다음에 조합 등등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개념 체크 보시면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의 배수는 이제 3, 6, 9 해서 12, 15까지 5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가지수를 하나하나 세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수를 세는 방법 자체에서도, 자, 어떤 경우에 더하고 어떤 경우에 곱해야 되는지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더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때 각각이 별로 영향성이 없으면 이 경우에다가 이 경우를 더해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곱할 때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그 다음에 잇따라 일어날 때 사건 A 그리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 자,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던지는데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거나 또는 6이 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4는 4고 6은 6이기 때문에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주시면 돼요. 두 주사위 눈의 합이 4가 되려면 1, 3이 나오거나 2, 2가 나오거나 3, 1이 나올 때 해서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합이 6이 될 때에는 1, 5가 되거나 2, 4가 되거나 3, 3이 되거나, 자, 그 다음에 4, 2가 되거나 5, 1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5가지. 그래서 3가지와 5가지를 얘는 더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총 8가지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자, 이번에 인제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3가지가 있대요. 자, 길 찾기 문제도 여러분 간단하게 경우의 수, 곱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또 2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얘가 도서관에 갔다가 연달아서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로가 2가지. 자, 그 다음에 이 길을 갈 수 있을 때에도 2가지. 그 다음에 이 길을 갈 수 있을 때도 2가지예요. 그래서 각각의 길은 동시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우가 이렇게 더해지는 게 맞고, 이 같은 수를 더할 때 이 개념이 2 곱하기 3이잖아요. 자, 무슨 뜻이에요? 요 하나에 대해서 2가지씩 파생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3가지 길과 2가지 길을 이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상황이다 해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여러분 잘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경우의 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해지실 때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 2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순열과 조합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순열 같은 경우에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몇 개 중에서 그 몇 개를 다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만 골라서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배열이 들어간다라는 것,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뒤에서 하겠지만 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요. 나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순서는 이제 무시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자체가 당연히 순열이 더 많겠죠.
자, 중복되지 않게 알게를 배열하는 것. 자, 우리 기호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n개 중에서 알게를 선택해서 배열해서 n permutation r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보통 간단하게 p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면 5명 중에서 5명을 다 골라서 배열이에요. 자, 모두를 배열할 때 우리가 얘를 또 간단하게 기호로 5의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느낌표 표시 붙여서 나타내는 거 있죠? 자, 이 계산은 여러분 5부터 하나씩 숫자를 줄이면서 1까지를 다 곱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 곱하면 이제 1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5명을 모두 배열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될 거고, 거기 이제 한 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뭐냐면 6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자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이제 한 명이 선택이 된 거니까 5명이 남아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이렇게 이제 경우가 세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퍼뮤테이션 이용해서 6명 중에 3명 배열, 그래서 6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하고 6p3으로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계산법 자체가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3개를 곱해라 이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p4 이렇게 나오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을 골라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10 줄여가면서 8, 7까지 요 4개를 쭉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n 퍼뮤테이션 r 계산을 우리가 보통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요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증명하는 문제는 지금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요런 거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 고등학교 때에는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배웠었는데 지금 여러분 NCS 문제 푸실 때에는 요렇게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빨리빨리 식으로만 세우실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곱하기와 더하기를 다 경우의 수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니더라도 기호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6명 중 3명 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세우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가셔도 맞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해설이나 본인이 이제 풀이를 하실 때 빨리빨리 쓰실 때 이런 기호를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호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4명이라고 해볼까요? 4명이 모두 배열되는 경우의 수. 자, 배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담당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 4명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이 4명을 배열하는 경우랑 의미가 같아지죠. 그래서 4의 팩토리얼이라고 쓰시면 되죠. 4명 중에 4명이 다 배열이 될 때는 4 팩토리얼 되고 4부터 4, 3, 2, 1까지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4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 계산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순열이라는 것은 배열, 즉 순서가 중요하게 이렇게 나열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열을 구하는 그 배열하는 과정에서도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그 밑에 있는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복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같은 것이 포함한 순열이 뭐냐? n개를 배열을 할 건데 n개 중에 똑같은 게 p개, q개, r개 이렇게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 보시면 5개를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5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똑같은 게 2개, 3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자, 여러분 1, 2, 3, 4, 5를 배열하는 것과
2, 1, 3, 4, 5를 배열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가 되지만 A, A, B, B, B 배열과 A를 거기서 자리를 바꿔봤자 그 배열은 결국에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 A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이 상황에서 5팩을 하시면 그 경우의 수가 아니라 자,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 순열에서는 항상 나누기가 중요한 건데 언제 나누냐? 중복되는 경우만큼 싹 나눠버리시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중복이 되냐면 얘네 두 개 자리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자가 배열되는 경우만큼 중복이 된다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B가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 세 개가 배열이 되는 경우만큼 어차피 또 다 묶어서 하나의 경우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은 게 두 개, 세 개 있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이걸 다 계산해서 120이라고 쓰지 마시고 5, 4 이렇게 3, 2, 1 곱할 건데 이게 3, 2, 1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 쓰지 마시고 뒷부분을 그냥 약분해 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요것만 남게 되고 약분해서 10가지 경우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할 때에는 그 같은 게 몇 개인지를 세셔가지고 그만큼 중복되니까 나눠주시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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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있는 문자를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문자가 8개라서 일단은 다 다른 걸로 간주하고 나열을 한 후에 자, 같은 게 2개, 2개, 3개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팩, 2팩,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셔서 계산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아마 좀 부족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는지 방법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냥 빨리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을 너무 이제 파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지금 수능 문제를 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N개를 배열을 하면 일단 배열을 시키시고 그 중에서 이제 같은 개, P개, Q개, 뭐 R개 있으시면요. 그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 나열하는 경우만큼 그대로 곱하시면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있을 때에는 한 개가 배열되는 경우 어차피 한 가지니까 굳이 1팩토리얼이라고 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어차피 1이니까. 자, 요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똑같은 문자가 나올 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묻기도 하겠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배열할 때 우리가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활용을 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5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그 공통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1, 2, 3, 4, 5등을 그 매기는 경우에서 이 5명 중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보다 먼저 꼴이 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라는 얘기죠. 자, 그럼 5개를 1등부터 쭉 배열하는 그 120가지의 총 경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A가 B보다 앞에 오는 거 1등, 2등이 아니라 1등, 4등도 괜찮고 2등, 5등도 괜찮은데 자, 어쨌든 A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서로 다른 5명을 이렇게 문자를 써보고 이 순서가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얘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치환을 해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두 개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5팩토리얼을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60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데 자, 얘네들을 나열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C, 동그라미, 그 다음에 2에 동그라미 D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죠. 60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나열일 텐데 그럼 그 같은 것이 들어간 동그라미 자리에 A와 B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얘네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A를 앞에 무조건 B를 뒤에 요렇게 이제 나열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떤 순서가 문제에서 이미 결정이 돼버리면 우리는 걔를 배열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시고 그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 배열하세요. 그러면 이제 7팩토리얼이 되면 되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짝수가요. 짝수는 무조건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얘기는 1, 2, 3, 4, 5, 6, 7 중에서 2, 4, 6은 무조건 2, 4, 6으로 앞에서부터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배열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두시고 전체 7팩을 3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로 짝수는 순서대로 하고요. 3은 5보다 뒤에 배열이 되게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짝수는 짝수대로 같은 걸로 두고 3과 5의 순서가 또 결정이 돼버렸죠. 3이 무조건 뒤로. 그러면 3과 5도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문자로 배열하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또 2팩으로 나눠버리시면 이만큼의 경우가 바로 1부터 7까지 나열하는 것 중에서 짝수가 순서대로 배열이 되면서 3이 5보다 뒤에 배열이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배열을 했을 때 1,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7. 자, 이렇게 배열이 되면 세모 자리에는 3이 5보다 뒤에 있으니까 5,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리에는 짝수가 순서대로 2, 4, 6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쟤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 부분에서 여러분 원순열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원순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순열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쭈루루룩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면 원순열은 이제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이제 원 모양에 앉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또 달라지냐면 회전했을 때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나눠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5명을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기 전에 간단하게 3명을 앉혀볼게요. 자,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앉히는 경우는 3, 2, 1 해서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6가지에서 A, B, C 앉히는 경우랑 B, C, A 앉히는 경우와 자, 요렇게 앉히는 경우가 우리가 1열에서는 모두 다 다른 경우지만 원형 테이블에 앉혔을 때 자, A, B, C 앉히는 것과 B, C, A 앉히는 거 그 다음에 C, B, A 앉히는 거 C, A, B가 돼야 되겠죠? C, A, B 앉히는 경우는 자, 원형 테이블에선 보자면 결국에 다 똑같은 한 가지 경우로 취급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만큼의 서로 다른 경우가 원형 테이블에서는 그냥 한 가지로 세주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아니라 3가지씩 중복이 되겠죠. 3개를 나열할 때에는. 그래서 3개로 나눠서 약분을 해주시면 얘가 2팩토리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원순열은 하나 빼서 팩토리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자, 서로 다른 n개를 변형하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는 이제 n팩토리얼, 일렬로 배열하고 중복되는 걸로 나누세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n을 하나 지우면서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들 많은데 사실은 이것도 맞지만 이거보단 이 의미를 살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5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히세요. 그럼 5팩이 아니라 5개가 중복되니까 4팩입니다. 그래서 24가지예요. 자,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예제 볼게요. 7명 중에 4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7명이 다 앉으면 6팩이겠지만 그 중에 4명만 골라서 앉혀야 돼요. 그럼 이제 4명을 앉히니까 또 3팩이냐? 그게 아니라 7명 중에 4명을 일단 앉히세요. 일렬로 앉히듯이 앉히세요. 7, 6, 5,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서 원형 테이블에 4명이 앉았으면 이 4명이 그 앉는 순서가 4개씩 중복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4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딱 예쁘게 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눠준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식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 해보진 않겠지만 식만 늘어뜨려 보면 7, 6, 5, 4
7부터 해서 4개를 쭉 나열해 주시고요. 4로 나누시면 되니까 요것만 약분해서 이만큼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순열까지 순열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무시하시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 선택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로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고 ncr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셔도 되는데, 자, 예를 들어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으세요. 그럼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세요. 지금 이 뜻인 거예요. 자, 그 2명의 대표가 A와 B를 선택할 때랑 B와 A를 선택할 때는 그냥 결국에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열이 아니라 A, B와 B, A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2개를 배열하세요. 근데 이 배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와 B를 선택을 했으면 A, B의 경우랑 B, A의 경우 배열했을 땐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거지만 이걸 묶어서 역시 또 한 가지의 경우로 보겠다. 근데 2가지씩 중복이 되겠죠? 2명을 배열할 거니까 그래서 2명 배열하는 것만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산이 5 곱하기 4가 되고 얘를 2로 나눠서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3은 일단은 7, P, 3 배열을 하세요. 근데 그 3명이 배열이 되는 경우를 그냥 다 무시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차피 선택만 할 거니까 배열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만큼 그냥 하나로 치는 거기 때문에 3명이 배열이 되는 경우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7, 6, 5에서 3, 2, 1로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에서부터 하나씩 빼면서 3개를 나열해 주시고 그 3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계산 좀 기억나세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8 컨비네이션 5 같은 경우에는 8, 7, 6, 5, 4 5개 배열에 5개 배열하는 것을 무마시키는 거죠. 3, 2, 1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또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합의 계산에서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8명 중에 5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8명 중에 5명을 제가 고릅니다. 그럼 이제 3명이 고스란히 남아 있겠죠. 그럼 5명을 선택을 하나, 3명을 남기나 의미상으로 이제 계산이 같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C5에 대한 계산은 5명 말고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일치해요. 자,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지금처럼 8C5 계산이 너무 길게 늘어지니까 이 값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바꿔서 표현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서 12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15부터 14 쭉 해서 12개를 쭉 늘려드려야 되고 다시 12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숫자 너무 길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계산을 뭘로 바꾸냐? 15명 중에 12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3명을 남긴다라는 얘기라서, 자, 남기는 입장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5, 14, 13 배열 후에 3명 배열하는 3, 2, 1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계산이 훨씬 깔끔하겠죠. 어차피 이 뒷부분이 싹 다 약분될 거니까 그 약분될 식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계산, 배열이 아니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원래 선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하는 거죠.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순열을 배웠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배열 후에 그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싹 다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쵸?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컨비네이션 계산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가서 이제 확률 부분을 좀 볼게요. 자, 확률도 어차피 큰 틀로 보자면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 중에 그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경우의 수 계산이 잘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건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그걸 이용한 확률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자, 확률에서만 나오는 또 개념이 있으니까 그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확률에서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돼요.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각각의 확률을 플러스 해주시는 거고, 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곱해주시면 되죠.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타유리 2할 5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푼리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다 아시죠? 소수 첫째, 둘째, 셋째 자리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값이기 때문에 2할 5푼이다 라는 뜻은 확률이 0.25라는 뜻이에요. 4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 칠 수 있다는 뜻이고, 2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칩니다. 자, 첫 번째 타석과 두 번째 타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안타를 치고 얘도 안타를 쳐야 되니까 앞에서 안타 칠 확률 4분의 1, 뒤에서도 4분의 1 해서 여기서 이제 곱해진다는 얘기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치고 이렇게 해서 얘는 16분의 1이라고 하는 이제 확률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두 번의 타석 모두 치지 못했다. 그러면 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치지 못할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못 쳐요.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제 못 칠 확률은 16분의 9가 된다라는 얘기. 둘 다 못 칠 확률이 16분의 9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칠 확률이 4분의 1일 때 못 칠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뒤에 내용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자,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떠한 확률이 있으면 A라는 사건의 확률을 자, P라고 하면요. A가 아닌 사건, 여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총합은 1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P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확률이 4분의 1이었을 때 4분의 3이라고 쓴 것은 1에서 4분의 1을 빼준 거죠. 전체가 이제 1에서 빼주신다라는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 여사건의 확률을 언제 써먹냐. 자,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사건이 되게 좀 복잡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복잡할 때 차라리 그게 아닌 반대되는 사건을 구하는 게 쉽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걸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사건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답이 얘인데 얘를 답이 요건데 이걸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요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에서 먼저 빼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사건은 언제 또 이제 사용이 되냐면 문제를 풀다 보시면 문제 자체에서 적어도 몇 개 뭐 이러한 문구가 나올 때 보통은 여사건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대로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문제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 체크 볼게요. 볼링장에서 영빈이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6분의 5, 예지는 5분의 3. 두 사람 중, 자, 여기 적어도 나오죠? 적어도 한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빈이하고 예지가 있어요. 일단은 경우를 다 써볼게요. 얘도 치고 얘도 쳐요. 얘는 쳤는데 얘는 못 쳐요. 얘는 못 쳤는데 얘는 쳐요. 둘 다 못 쳐요. 이 네 가지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친다. 적어도 하나, 즉 이건 이상이란 뜻이에요. 하나 이상은 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확률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하세요. 지금 이 뜻이거든요. 자, 둘 다 칠 확률 뭐예요? 6분의 5 곱하기 5분의 3. 아까 우리 곱셈을 계속 이용을 해보면 5분의 3. 치고 못 치고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 쳐요. 그 다음에 못 쳐요. 자, 여사건 들어가겠죠. 이 여사건은 아니지만. 자, 여기가 5분의 3이니까 여기가 또 5분의 2. 못 칠 확률 5분의 2. 그 다음 얘는 못 쳐요. 그럼 6분의 1 곱하기 5분의 3 해서 얘네들 이렇게 다 더하세요. 이 뜻이거든요. 확률이. 자, 근데 이 전체 네 가지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가 친다? 그럼 요만큼이니까 에이 그냥 둘 다 못 칠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구하시고 1에서 그냥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둘 다 못 칠 확률 자체에서도 이게 칠 확률이니까 여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도 못 치고 이 사람도 못 쳐요. 이게 둘 다 못 칠 확률이에요. 그럼 얘 1에서 빼주시게 되면 둘 다 못 치는 것만 제외시키면 이제 적어도 하나는 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약분하셔서 여기 3이니까 15분의 1 빼면 15분의 14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네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하셔도 15분의 14가 나왔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건을 언제 활용하냐면 본래 구해야 되는 사건보다 그것의 여사건을 세는 게 조금 더 간편해 보일 때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반드시 1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기호로 쓸 때, 여러분 확률은 확률인데 A라는 사건의 확률이 아니라 B라고 하는 사건이 조건이 되었을 때, B가 전제가 되었을 때 A의 확률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체 대상이 전체 중에가 아니라 요 B 중에 이제 고르시는 게 맞고,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부를 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팀하고 B팀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카페를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라떼를 마시는 이제 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는 100명이에요. 그래서 A팀도 50명이고 B팀도 이제 50명인데 이 중에 20명 10명이라고 해볼게요. 30명, 여기가 40명, 30명 해서 여긴 70명.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A팀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렇게 되면 전체 100명 중에 A팀이 50명이에요. 그래서 100 중에 50 이렇게 확률이 들어가는 거죠. 자, 만약에 카페에 가서 라떼를 마실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100명 중에 라떼를 마실 확률이 이렇게 해서 70명이 되는 거예요. 100 중에 70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부를 깔아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 명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A팀의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A팀 중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던 사원의 확률이 뭘까요? A팀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필 아메리카노를 마실 확률. 자, 그럼 이제 전체가 줍니다. 전체가 100명이 아니라 A팀 중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조건이 A팀 여기 50명 중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20명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자, 확률 자체가 50명 중에 20명 해서 5분의 2 이렇게 가시는 거죠. 대상이 10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한 명을 카페에서 선택을 했는데 라떼를 마시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B 사원이었던 거죠. B팀의 사원이었던 거죠. 그럼 라떼를 마시는 사람 중 B팀이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전체 역시 100명이 아니라 라떼 가세요. 자, 라떼를 마시는 70명 중에 그 중에 B 사원이 40명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70 중에 40.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상황은요. 보통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값을 구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B 중에서 전체 다가 아니라 B 중에서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B 중에 A인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요 B 중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 30명이 아니라 B 중에 아메리카노이기 때문에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죠. A이면서 B도 만족하는 요 값을 계산을 하시는 거죠. 경우의 수로 구하셔도 되고요. 확률로 들어가셔도 돼요. B 중에서 전체가 다가 아니라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차피 뒤에 문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 정리하고 싶은데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너무 좀 교과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 나오는 필요한 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합 있죠?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사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되게 암기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독립시행이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간단하게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그 뒷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우리가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확률이 뭐 오지선대에서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이 5분의 1인데 1번 맞췄다고 해서 2번 틀리는 거나 2번 맞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번 일어날 확률.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사위를 던져요. 그냥 계속 던져요. 계속 반복해서 5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자, 독립시행에서 필요한 값은요. 몇 번 시행하냐, 그 중에 몇 번 일어날 거냐. 근데 한 번만 했을 때 그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요 3개만 알면 돼요. N, R, P만. 자, 5번을 던지고 그 중에 2번이 나오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 번만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 P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3의 배수는요. 3, 6, 2개죠.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5번 중에서 2번은 어쨌든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5번의 시행 중에 2번을 골라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를 할지, 첫 번째, 세 번째를 할지 이런 식으로 2번을 골라주시는 경우의 수가 5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자, 그럼 골랐어요. 그럼 거기에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 되면 돼요. 여기에 확률이 3분의 1. 자, 그러면 나머지 확률은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6건이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3분의 2, 3분의 2. 자, 그래서 5번 중에 2번을 골라서 그 2번 동안의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3번 동안은 3분의 2. 요게 아닌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가시는 거죠.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을 이제 세워보실 수 있을까요? n번 중에 r번 일어납니다. 그 몇 번째 일어난지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r번 동안의 확률이 p예요. p가 r번 곱해지는 거죠. 확률이 r번. 자, 그럼 나머지 n-r번 동안은 이게 아닌 거니까 6건의 확률 1-p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 공식을 조금 필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면 동전을 6번 던져요.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자, 6번 중에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동전은 앞뒤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 자, 앞면이 2번, 그럼 나머지 4번은 또 뒷면 나올 확률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 자체는 6 컨비네이션이니까 6, 5 배열하고 배열하는 경우만큼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묶어서 6제곱 해서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자, 교재예요. 여러분 독립시행이 이제 세 문항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뒤에 확률에서 스텝 1의 5번 문제를 보시면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 자, 만약에 5번 던졌을 때 한 번 앞면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5 컨비네이션 1에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4승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자, 그럼 적어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또 6건 이용할 때 나오죠. 자, 5번의 동전을 던졌을 때요.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1번, 2번, 3번, 5번 모두 다 앞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적어도 한 번이란 얘기는 한 번 이상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번 이상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걸 다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냥 이거 구하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거죠. 6건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6건 자체가 독립시행인 거예요. 자, 6건으로 갈 때 무조건 앞에 까먹으니까 1 마이너스 이거 써놓으시고요. 자, 뭘 구하면 되냐면 5번 중에 0번. 한 번도 안 나온다는 뜻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 자, 그럼 5번 중에 0번을 고르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고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0이 아니라 여러분 얘는 1이에요. 자, n개 중에 0개 고르는 방법의 수는 1이고요. n개 중에 0개 배열하는 경우도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이게 한 번도 안 나오고 5번 다 뒷면만 나와라. 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지수에서도 여러분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요. A에다 0제곱 하잖아요. 그럼 이거 1입니다. 값이 0이 아니라 1입니다. 자, 이 어차피 1이고 얘도 1이니까 2분의 1의 5승은 32분의 1이죠. 그래서 1에서 32분의 1을 빼면 되니까 32분의 31 해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 뒷부분에서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사건을 또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스텝 1의 6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검은 공이면 동전을 4번 던지고 그랬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문제 이해하는데 시간을 좀 들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검은색 공이 2개. 자, 요렇게 들어있는 거에서 먼저 꺼냈는데 상황이 2개가 나오겠죠. 흰 공이 나올 수가 있고 검정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흰색이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3개니까 5분의 3. 얘는 이제 5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흰색 공을 뽑으면 이제 동전을 던질 건데 3번의 동전을 던져서 그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 중에 3번이 다 앞면 나올 확률. 자, 근데 검정색 공을 뽑았으면 동전을 4번 던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4번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자, 먼저 공을 뽑고 동전을 잇따라 던집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으로 갑니다. 자, 독립시행 3번 중에 3번 모두. 자, 3 컨비네이션 3은 또 1이죠. 자, 앞에 정리한 것처럼 n 컨비네이션 n은 이건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도 안 뽑는 경우 역시 한 가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3이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세제곱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4번 중에 3번이니까 골라야 되겠죠. 4번 중에 3번을 골라서 그 3번 동안은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뒷면이 나오면 돼요. 6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계산할 때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랑 같기 때문에 4로 계산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계산을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흰색을 뽑거나 또는 검은색을 뽑을 확률, 저 요렇게 해서 상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더하는 경우, 잇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자체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또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확률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 좀 감이 잘 오실 것 같은데, 자, 계산해서 여러분 확률 값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뒤로 쭉 넘기셔서요. 세 번째 스텝 갈게요. 스텝 3의 실전 문제 부분에 있는 5번 문제를 좀 데려왔어요. 자, 양궁 시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을 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10점을 쏘지 못할 확률은 자연스럽게 5분의 4 이렇게 6건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4번을 쐈을 때 4번 중 2번은 10점, 나머지 2번은 못 쐈다라는 얘기인 거죠. 독립시행이죠. 여러분 이 활을 쏘는 거, 뭐 승부차기 하는 거 다 독립시행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4번 중에 2번을 고르셔서 그 2번 동안은 쏘아야 되니까 5분의 1. 자, 나머지 2번은 10점을 못 맞췄다라는 거기 때문에 5분의 4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이제 식의 구조가 조금 어느 정도 익혀지셨나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 4번으로 답을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러한 조합 계산도 다시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제가 이론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좀 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고, 경우의 수 세우실 때 배열, 순서가 들어갈 때는 순열을 이용을 하시고요. 선택만 할 때
때에는 조합을 이용을 해서 퍼뮤테이션 계산과 컨비네이션 계산을 좀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확률에서도 자, 뭐 여사건을 쓸 때,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시고, 독립시행은 교재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추려서 한번 같이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뒷부분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건데, 거기에서는 제가 어떤 개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문항마다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우리 다음 강좌에서 문제풀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